소비는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비는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가난을 끊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뭔가 하는 회사가 있어요. 본업이 있는 어떤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 본업은 잘 못하는데 구매부서에서 기가 막히게 구매를 한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사가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소비를 관리를 잘 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거랑은 상대적으로 좀 관계가 떨어지죠. 그런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데에는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소비가. 그리고 이 내용은요, 소비를 관리하는 이런 내용은요, 이미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월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사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쓰세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한 1,000만 원 언더다 이러면은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집은요, 퇴근하면은 종종 와이프한테 카톡이 와 있을 때가 있어요. 탄산수 좀 들고 들어와줘 이런 거죠. 근데 가면은 한 40개가 이렇게 비닐에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가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보면요, 그것만 산 게 아니고 이것저것 같이 사놨어요. 근데 이게 저희 와이프 문제가 아니고요, 쿠팡에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개발자들과 마케터들이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인생의 3분의 1 정도를 넣어가지고 일주일 중에는 한 5일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사게 만들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소비를 부추기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다 먹지도 못하고, 냉동식품 다 먹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냉장고에서 있다가 버리거나 다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생활용품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잔소리를 신혼 때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렇게 새어나가는 돈을 합쳐보면은 월에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거를 합쳐보는 짓을 하는 것도 사실은 가게 평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기는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효율적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새어나가는 돈을 합쳐보고 싶은 성향을 제가 가지고 있나 봐요. 그리고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뷰티 기기들도 찬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언제 또 쓸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집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소비 방식, 여러분들 소비 습관, 소비 관리죠. 4가지를 얘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 5번째는 사실 소비랑은 관계없지만 좀 중요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요, 구매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사람들이 구매를 하면 끝이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케터들은요, 여기까지만 신경 써요. 그 다음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사실은 내 삶에서의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용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요,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피부가 안 좋아요. 그럼 피부가 좋아지려면 기기를 사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기기를 사는 게 끝이에요? 기기를 사면 피부가 좋아져요?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입하는가, 그것의 시작이다. 삶에 뭔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더 멋져지려면 옷을 사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멋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면 더 멋있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누군가에게 보여줘야지 그것이 의미가 생기죠. 근데 많은 경우에 구매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실제로 더 나아지는 게 뭐예요? 구매가 아니고 사용이에요. 사용을 위해서는 시간과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뭔가를 산다? 그럼 그냥 돈 날리는 것일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봐요. 더 나은 건강 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헬스장 이용권을 구입하는 것은 더 나은 건강을 의미하지 않아요. 워킹 패드를 구입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매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시작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이 계속해서 사는 거는 마치 일정을 생각하지 않고 약속을 계속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약속을 계속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어기는 흔적들이 집을 점점 더 좁게 만들고 집 안에 수납 공간을 더 없어지게 만들고, 구매 때문에 또 구매를 해야 돼. 수납 공간이 없어지니까 또 먼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찬장을 들여야 되고, 그럼 그거만큼 평수가 좁아지게 되고, 아니 요즘 아파트 한 평에 얼마예요? 비싼 데는 1억이 넘어갑니다. 찬장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몇 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선택이 더 복잡해지죠. 그러면 그거를 정리를 잘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매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걸 모르니까 계속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일만 늘리는 선택이 된다.
그러니까 선택도 복잡해져요. 할 일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할 일이 많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판매를 일으키는 정말 훌륭한 전략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당하지 말고 이 전략을 쓰라는 거예요. 판매를 일으키는 가장 훌륭한 전략은 뭐예요? 마치 구매를 끝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패드를 사면 그림을 잘 그릴 것 같고 여기저기에 더 많은 생산성을 만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림을 잘 그리는 연습을 하고 나서 아이패드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공책에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댓글이 갑자기 떠올랐어, 순간적으로. 근데 언제 사용할지 모른다. 그런 가능성 아니면 어떤 문제를 이 구매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스마트워치를 산다고 달리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 달리기는 맨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경로 추적 기능이 여러분들의 그 타임 레코드를 해주는 기능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라고요. 댓글이 또 이제 지금 한 6개가 더 달렸네. 그 언제 쓸지 모른다는 가능성, 그 다음에 이것이 마치 구매 자체가 해결해 줄 것 같은 느낌, 그걸 주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마케터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거기에 인생의 3분의 1, 7일 중에 5일을 거기다 갈아 넣으면서 여러분들을 이것이 마치 여러분들의 모든 답이 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에 대한 가능성만으로 구입하기 시작하면 가능성 중독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구입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돈이 모자라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 소비가 아니라 행동이에요. 가계 재정을 망치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구매하는 나와 사용하는 나를 같은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구매하는 나는 의욕이 넘쳐서 구입을 합니다. 근데 피곤하다고 그것을 소비로 풀면 피곤한 나는 이게 오면 이걸 써야 돼요. 택배를 까는 것부터 할 힘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못하겠어. 그럼 구매하면 그걸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이게 오면 해야지. 달리기를 지금 맨발로라도 나가서 워킹패드를 할 게 아니라 나가서 그냥 걸으면 되는데 내가 현관까지 걸어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워킹패드에서 걷겠다. 이거 있으면 매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면 와서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것이 오면 마치 내가 요리를 잘할 것 같지만 그럼 지금 요리를 해봐. 아니 지금은 귀찮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원인이 구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매는 뭐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 구매의 90%는요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해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세상에 없는 걸 뽕 나타나게 해주지 않아요. 구매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내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펴보잖아요. 이전에 그 판단을 잘못해서 구입한 것들이 집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한 달간 사용을 해보세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한번 배정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괜히 샀구나. 그럼 어떤 걸 사야 돼요? 가격이 좀 높더라도, 제가 소비 관리라 그랬죠. 소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 관리, 소비 습관을 끊어내야 된다. 가격이 좀 높더라도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진짜로 사용하는 물건,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게 더 나은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조기 같은 거는 어때요? 공간도 줄여줘요. 그 집안에 이런 빨래 건조대 이거 세워놓는 거 그거 안 해도 되고, 세탁기 위에다 놓으니까 공간도 안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 비용이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거는 구입해도 뽕을 뽑을 가능성이 높죠. 어차피 내가 세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건조기 없다 그래서 내가 건조를 안 시켜요?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세탁기조차도 안 돌리는 사람에게 건조기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세탁기를 안 돌리는데 건조기를, 세탁기부터 일단 돌려라. 두 번째는요, 살 거면 좋은 거 사세요. 여기서 잡다한 소비를 하지 말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 살 거면 좋은 거 사라는 거예요. 완성도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 회사가 존속하는 회사의 물건을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활비 압박에 시달려요. 그런다면 작은 돈으로 알 수 없는 기업의 물건을 안 사는 게 나아요. 그러면 고장난 것 때문에 그거를 쓴 돈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고치자니 비싸고 이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또 사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사. 여기서 아껴서 그냥 차라리 이걸 사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기업, 존속한 기업의 물건을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면 이미 온라인에 수많은 사용법 다 나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양한 경험값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튼 회사의 존속기간이 길어지고 성장하고 매출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촘촘한 규제와 시스템을 갖추도록 나라의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자수성가를 해나가는 과정이면 처음에 5인 이하 기업일 때랑 커갈수록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이 늘어나요.
일어나서 혼자 더 이상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미 돈 벌어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할 때랑 나중에 할 때랑 게임의 법칙이 달라진다고. 버는 돈이 커질수록 고객 수나 매출이 증가할수록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규칙들을 지켜서 만든 것이 부작용이 별로 없고 검증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회사에서 만든 획기적으로 느껴지는 물건은요, 대부분 광고에서 말하는 것보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는 획기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작은 회사의 마케터들이 거기서 그거를 고민하고 고민해가지고 침소봉대라는 거 있죠. 작은 무언가를 빵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품군 자체가 없거나 제품의 역사가 짧은 경우 더 그래요. 그 제품을 대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한 번 사면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양품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양품이라 그러잖아요. 그 양품으로 판명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스트레스가 소비의 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생활비 1,000만 원 넘는 분은 이거 보지 말라 그랬죠. 지금 여기까지 본다는 건 여러분 그 이하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비를 내 원하는 대로 하기가 사실 1,000만 원 넘어가도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아래에 있다는 건 내가 소비를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선택의 제약을 느낀다. 그래서 필요에 의한 구입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구입한 거는요, 이후에 자금 상환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되어서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갚는 스트레스로 다시 받게 된다는 얘기.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피형 소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해결이 됐어요? 구매는 끝이 아닌 시작인데 실제로 해결이 됐냐고. 워킹패드 사서 나 다이어트 됐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소비의 원인이 되면은 문제가 계속 쌓이기만 해요. 더 어렵게 만들어요. 더 어렵게. 여러분들이 뭔가 구입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거는 필요에 의한, 실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구입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치약이 떨어져서 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치약 좀 사나 뭐 좀 해나 할 일로 생각되지 생수를 구입하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해야지 스트레스가 좀 풀리잖아요. 아니면 좀 비싼 거, 쓸데없이 비싼 거 있잖아요. 살 거면 좋은 거 사라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 양품의 범위를 넘어서는 걸 사야지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소비 습관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선택할 수 있는 집에서 내가 이미 사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나친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 행동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결과를 오히려 만들어서 내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아무것도 안 한 오늘이 또다시 스트레스가 되는 그 반복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한 달 전에 계획하자. 만약 한 달 전에 필요 없었는데요, 지금 필요해졌다는 거는 한 달 뒤면 안 필요해진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진짜 필요할 수 있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목발을 한 달 전에 다리 다치는 거 누가 계획해? 그거는 한 달 전에 필요 없었는데 지금 필요해지잖아요. 그러면 한 달 뒤면 그게 필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치 구입에 대해서 한 달 전에 계획한다. 진짜 필요한 물건은요, 대체로 반복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나 이거 필요한, 건조기 이거 필요한데, 건조기 이거 필요한데, 건조기 필요한데. 계속 불편해요. 계속 내가 시간을 써요. 왜냐면 내가 계속 행동하고 있으니까. 이미 행동하고 있어요. 이미 행동하고 있어요. 행동할 때마다 마찰이 생긴단 말이야. 같은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있어야 되겠다가 나를 계속 찌르는 거야. 근데 충동 구매는 뭐예요? 오늘 보여. 오늘 갑자기 좋아 보여. 오늘 갑자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솔직히 한 달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일주일만 지나잖아요.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거 말고 다른 문제들이 또 오거든. 다른 것들이. 그래서 소비를 참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은 바로 안 사고 한 달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초음파로 삥삥 하는 거, 피부과에서 울세라를 맞으면 얼만데 내가 여기서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봤단 말이야. 우리 집에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한 달 뒤 소비 목록에 넣는 거예요. 결제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쓰는 시간을 내가 확보하고 있는지, 지금 가진 제품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지, 이걸 사면 어떤 요일에 몇 분씩 어디에 두고 사용할 건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안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구매 계획이 없는 상품은 뭐가 없어요? 사용 계획도 없기 때문에. 일단 사놓으면 쓰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 서랍을 열어보세요. 일단 사놓으면 쓰겠지의 시체들이 쌓여 있다니까요.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죠. 언제 할 건지, 어디에 둘 건지, 옷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옷이 없는지, 그죠? 이거 언제 입을 건지. 여러분들이 뭔가 할 때 그 질문 몇 개만 해도 사실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소비의 원인이 된다. 그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 뭐예요? 그 문제의 정면으로 내가 실행하는 건데, 여러분들 실행력을 가장 빠르게 끌어올리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약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행력을 낮추는 방법은 뭔가요?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쇼츠에서 이런 거 못 봤어요? 악마가 어떤 인간을 망가뜨리는 한 가지 문장을 떠올렸다. 내일 하자. 뭐 이런 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시도하지 않고 있다면 산다 그래서 시도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운동하지 않는데 운동기구를 사면 운동을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90%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사면 예뻐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예뻐지는. 이걸 사면 생산성이 올라갈 것 같지만 이걸 사면 모든 문제가 정리될 것 같지만 이걸 사면 인생이 바뀔 것 같지만 가능성이 아니라 뭐예요? 실행이래요. 실행. 실제 그럼 그거 하고 있어? 그럼 지금 조건에서 하고 있어? 퇴사하면 열심히 살 것 같지만 지금 열심히 살고 있냐는 거예요. 퇴사하면 뭐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 충동으로 뭘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이 한 달 전에 계획하는 거에 예외는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세탁기 고장났어. 빨래를 내가 손빨래 해야 돼. 냉장고 고장났어. 업무용 노트북 고장났어. 병원비가 들었어. 젖병이 필요해서 애가 생겼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사야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응급 상황처럼 느껴집니까? 광고가 그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 응급 상황. 여러분들 전환을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긴급성과 희소성. 이 두 가지를 만들려고 누가 붙어 있어요? 돈을 받고 연봉을 억대를 받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만 할인. 재고 얼마 안 남았다. 재입고 언제 될지 모른다. 품절됐다. 예약 주문 걸어라. 지금 안 사면 손해다. 지금 사면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뭘 한다. 이거 긴급성과 희소성이 두 가지를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긴급성과 희소성이 있어서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파블로프의 개 같은 거예요. 이게 있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은 긴급성과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선우가 반대야. 근데 계속 훈련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마음에 뭐가 생겨? 공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는 뭐냐면 필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남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요. 충동은요 갈수록 좀 편해져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면은 뭘로 하는 거예요? 살 거면 좋은 거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기억도 안 나면 어떡해요? 그 물건은 내 삶에 필요했던 게 아니라 광고 전략이 좋은 물건이었던 거죠. 광고가 만들어 놓은 욕망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5번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걸 적용하든 말든 저랑 상관없고 이런 내용을 보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세계에선 그래요? 실제 세계에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4가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더라도 나한테만 적용하라. 스스로에게. 이것 때문에 다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엉규야, 너네 집은 이걸 다 지키니? 저도 이걸 하고 싶지만 와이프한테 얘기 못하고 전 유튜브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발생하는 감정 비용이요 실제 절약되는 비용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아나 이런 쪽은 제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저도 이런 거를 많이 어기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혼자 살고 있어. 내 인생에 남아있어. 이거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거지 남의 인생에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비를 많이 해줘야지 어떻게 돼요? 경제가 잘 돌아가고 파는 사람도 돈을 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에게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되냐? 재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제가 악플러가 많은 이유, 저의 안티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런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라. 소비는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을 올려주는 거예요. 구매 부서에서 기막힌 구매한다고 회사가 커진 거 아니라 그랬죠. 소비는 부자가 되는 거랑은 상대적으로 관계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되게 그런 구렁텅이가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요. 이미 여러분들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월 1,000만 원 이상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젊을 때 가난한 게 겁 나나요? 저도 20대 때 고시원 살았거든요. 고시원 살 때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고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시원 살면서 내가 꿈을 향해서 쫓으면서 사는데 사랑하는 사람까지 있어? 매력 있는 삶이죠. 근데 이제 60대 됐는데 고시원 살면 어때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준비를 해놓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가난이 진짜 무서운 거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드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나이를 든다는 것도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고 돈이 없어진다는 것도 선택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는 거죠. 젊을 때는 버틸 수 있죠. 하루에 한 끼 먹어도 버티죠. 실패해도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몸도 따라주고 회복도 되니까.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 가난이 정말 쌀발해져요. 월세가 원래 불편함이죠. 아, 집주인 또 왜 지랄이야 막 이럴 수 있죠. 근데 뭐가 돼요? 주거불안 문제가 돼요. 병원비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병원비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생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수입이 끊기면은 내가 생활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삶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있잖아요. 그런 게 흔들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노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저랑 이제 친하던 형님들 있잖아요. 형님들. 그분들이 이제 60대가 됐단 말이에요. 뭐 60대 후반까지는 아니지만 초반. 그런 형님을 보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60대는 좀 무리지만 만약에 진짜 내가 젊을 때부터 커리어 패스 잘 타고 관리 잘한 50대 초반, 그러니까 50대 후반까지 가면은 좀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고 50대 초반 형님들 있죠. vs 자, 동생들인데 30대 후반, 30대 초반 가면 또 달라요. 근데 30대 후반인데 관리 퍼지고 막 사는 동생들 보잖아요. 비등비등해요. 그냥 비등비등합니다. 30대 후반인데도 그냥 보면 알아. 현실이에요. 이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야,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열심히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가지고 건강을 놓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근데 현실은요, 그 두 개가 반대가 아니라는 거야. 반대처럼 생각하고 싶지. 실제로는 어때요? 같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자료 기반으로 한경에서 나왔던 기사가 있어요. 부자가 8년을 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산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8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소득에 따라서 건강 수명, 그냥 수명이 아니라 평균 수명은 당연히 격차가 나고 건강 수명, 내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수명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난다는 거예요. 이 건강 수명 상하이 20% 간 격차가 8.2세까지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보여지는 것만 그러냐? 보여지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덜 똑똑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지능 이슈 때문에, 그래서 빈곤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연구를 한 내용이 담긴 책이 바로 이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책인데,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능력을 조사해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능력을. 근데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 그 자체가 아니라 가난이 부과하는 정신적인 고충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 부과하는 정신적 고충. 가난한 상태에 되잖아요. 그럼 IQ가 한 10% 이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경제적 압박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돈 문제를 생각하는 순간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저소득층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수리비가 발생하는 그런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 그걸 상상하게 했을 때 가난한 참가자들이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같은 사람이더라도 경제적 압박이 심한 시기에는 더 좁게 보고 더 조급하게 선택하고 장기 계획보다 눈앞에 급한 문제에 계속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도 사탕수수 농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연구를 했어요. 비슷한 연구를 또 했는데 뭐냐면 수학 전이 우리가 뭐예요? 제일 가난하단 말이에요. 수학을 하기 직전이니까. 돈이 부족한 시기에는 같은 사람들의 인지 수행이 수학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부자가 되잖아요. 이 전이 제일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돈이 없고 가난하고 이 코너에 몰린다는 게,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선택 폭이 좁아진다는 게 단순히 이 통장 잔고 문제가 아니라 사고 능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요. 사람을 그냥 망쳐버려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급한 문제만 보게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정신적 공간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 압박을 몸으로 밀어붙이면서 버티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런 정신적 압박, 이게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정신력도 체력이거든요. 근데 그 체력이 줄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이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퇴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면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압박감이 심해지고
단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도 막 은퇴한 분들이, 돈 많이 없는 분들이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아니면 뭐 분양상가 같은 거 그거 막 세상에 다 사기라 그러는데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에 현실이에요. 근데 마치 젊을 때 여행 다니고 놀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후회하는 거는요, 30대 때 열심히 살아온 걸 제가 후회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한테 놀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사람들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나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니라고요. 제가 30대 지나고 20, 30대 지나고 40대 돼가지고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산 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에요. 더 후회되는 건 관계에 대한 겁니다. 건강한 관계보다 익숙한 관계를 붙잡은 거. 오래 알았다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소모시키는 사람은요, 끊는 게 나을 걸 그랬어요. 직장 다닐 때 알던 사람들이랑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자라오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랑 관계를 유지하려고 30대를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대지 마.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 너 정도면 행복한 거지. 더 하는 건 위험하지. 그 말 듣느라고 술 먹은 시간, 낭비한 시간, 그게 너무 아까워요. 대안도 없어요. 말만 하면서 여러분을 현재 위치에다가 가두려고, 그 사람들한테 아니야, 나는 더 하고 싶어, 더 가봐야 돼, 이걸 설득하느라고 30대에 한 반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40 되니까 결국에는 다 끊어졌어. 결국에는 추구하는 게 다르면 그걸 설득하느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면 돼요. 칸예가 그런 말을 해서, 칸예, 모든 질문에 만약에 정답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인생이 불행해질 것이다. 학창시절 때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냐?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볼 때, 아니면 시험 볼 때, 누군가 테스트할 때, 그때 아니에요? 그래서 칸예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했다는 거예요. 이 동료 레벨이 있어요. 거기서 누군가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다음 레벨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실패로 느껴. 누군가의 성공이 자기 실패로 느낀다고요. 책임질 생각도 없으면서, 대안도 없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실패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안도 없이 헛소리하는 사람들 얼른 끊어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두 번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안 배우려고 했던 것들. 늦었다고 안 하고, 창피하다고 안 하고, 체면 때문에 안 물어보고, 그 대가를요,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냅니다. 저는요, 한국경제TV PD였어요. 한국경제TV PD였는데 그때 선배들이 막 검찰 조사받고 막 이랬어요. 왜? 그 주식 전문가들이 TV 방송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막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방송을 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원고가 나와야 되잖아요. 원고를 만들려면, 이 방송을 하려면 그래픽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가도 있어야 되잖아요. PD, 조연출, AD 뭐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주식을 사고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선배들이 조사받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식은 안 해야지.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코스피가 6천을 갔어요.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저는 주식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있어요. 직장생활 시작하자마자, 그때 2011년 막 이럴 때인데, 처음에 제가 일했던 데가 팍스넷이라는 데인데, 거기부터 치면 2009년 막 이럴 때예요. 근데 그걸 배웠어야 돼요. 그 선행 매매를 배우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 했어요. 주식 얘기를 하는 것이 체면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PD로서 그거를 종목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하는 행위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스터디에서 샀는데 그 사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왜냐면 나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좋다고 말하면 어떡해. 그거 어떡하지? 하지 말아야겠다. 그 대가가 몇 년 뒤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요즘에도 그런 게 있어요. AI는 환상이야. 쓸데없어. AI는 인간의 이런 부분을 못하는데 왜 배워? 마치 그런 거죠. 옛날 마차가 발명되던 시기에 말을 때리는 이 채찍의 마부의 감각을 자동차가 어떻게 대체할 거야? 더 딥하게 훈련해야지. 마차가 갈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못 가는데 길이 바뀔지는 몰랐지. 길이 다 아스팔트 길이 될 줄이야. 영어는 배워봤자 나중에 자동으로 번역될 텐데 왜 배워? 어차피 실시간 통역이 될 텐데 영어를 왜 배워?
부동산은 인구가 어차피 줄어들 텐데 왜 배워? 주식은 내가 주가 조작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데 왜 배워? 진짜 멍청한 거죠. 제가 멍청했어요. 로봇가 무한 생산을 해주는 시대가 올 텐데 왜 열심히 살아? 인생은 예측 불가능인데 왜 배워? 운동 안 하면 근육 다시 다 빠질 텐데 왜 애초에 왜 만들어? 이런 조언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배우고 40대를 맞이한 사람들, 이런 조언하던 사람 제가 어릴 때는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그들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 다 그냥 그래요. 30대랑 40대 딱 10년 차이 나잖아요. 10년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40대는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집니다. 30대 10년 삶이요, 40대에는 상상도 하기 힘든 격차를 만들어요. 이제 못 따라잡아요. 대부분은. 아주 특별한 경우는 따라잡을 수 있겠죠. 그거 따라잡으면 뉴스 기사 나올 일이고. 30대에 역량 안 키워놓잖아요. 이것저것 전전하면서 그냥 놀던 사람 40대 넘어오잖아요. 이제 재취업 씨가 말라버려요. 신입 입사라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한 나이에요. 30대까지 어떻게 우겨가지고 신입 입사가 그나마 가능한 나이인데, 대부분의 가능성에서 이제 40대는 배제해요. 청년 관련 정책에서도 딱 배제되는 나이가 언제 40대. 이 세상에서 40대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만약에 뭘 실수를 해도요, 40대한테는 아무도 잔소리 안 해요. 만약에 입냄새 나도 40대한테 입냄새 난다는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40대는 재수없는 짓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고치려고 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40대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냥 손절할 뿐입니다. 그냥 멀어지죠. 40대 돼서 성격 더럽잖아요. 다 아무도 안 만나요. 30대에는 그나마 이런 게 남아있어요. 20대 후반의 젊음의 느낌, 젊음의 향이 조금 남아있어요. 40대부터는 그거 완전히 사라집니다. 부모님은 아프기 시작해요. 진짜 완연한 노년에 접어들어요. 원래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무섭던 분이 편찮다는 소식이 들어요. 수술을 하기 시작해. 자녀는요. 자녀 교육비 겁나 올라와.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는 건강은 30대 같진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0대가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도와줄 대상이 됩니다. 40대부터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전염의 대상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 가난이 무서워지는 순간이, 나이를 들수록 저도 어릴 때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행복에 대해서 다른 게 있나? 찾아봤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달콤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진짜 살아보세요. 40대 대부분 여러분들도 이제 더 느끼겠지. 나이 먹을수록 더 느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전부 다 써야지. 왜 그렇게 사냐? 죽으면 싸들고 갈 거냐? 내가 싸들고 가진 못하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와이프는, 자녀는, 만약에 부모님이 지금보다 더 연세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산 게 후회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돈을 써서 산 시계나 롤렉스나 오데마 피게나, 내가 죽을 때 누가 나의 오데마 피게를 보고 싶어. 내가 사 모은 오데 샤또를 보여줘. 내가 산 페라리를 보여줘. 그 페라리를 옆에 두고 싶을까요? 롤렉스를 옆에 놓고 싶을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아내,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난 바랄 것 같아. 그 사람들이랑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 역할을 여전히 내가 없음에도 지켜줄 수 있는 게, 그 자산들이 완전히 내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무너지지 않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난이 진짜 무서워지는 순간은 언젠가요? 아마 다 각자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돈 잘 버는 유튜버들 특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유튜버가 유명할 수도 있고 유명 안 할 수도 있어요. 세모다 O나 X가 아니라, 안 유명하지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만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거랑 유명한 거랑 별로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를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게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더 진실에 가까워요. 하고 싶은 말을 잘 감춘다. 뭔 얘기냐면, 내 유튜브 강의 4세요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이 계정에 유튜브 홈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사람 대신 온도계의 싱싱,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이라는 이 뉴스가 있어요. 1일 전에 나왔는데 11만 회예요. 지금 홈화면에 떠 있죠? 그럼 지금 MBC 뉴스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1일 전에 11만 회예요. 뭐 MBC 뉴스에서 당연히 그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 보지만 4,000회, 1,000회, 1,000회, 2,000회, 9,000회 이게 10만 회. 그 다음에 1,000회, 7,000회, 600회, 2,000회 그쵸? 4만 회. 그러니까 1일 전에 10만 회가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 대신 온도계의 싱싱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유튜브 강의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거 사세요야.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이 얘기까지 끌고 온다고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거는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 그거를 자기 관점에서 풀어내라 라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뒤에 우리가 이거 있죠. 유튜브 강의 사세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이것만 해요. 자,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 A예요. B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은 조회수는 나오는데 팬이 없어. 팬이나 이제 매출도 없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은 조회수도 떨어지는데 난 찐팬은 있어. 그리고 매출도 어느 정도 평타는 나와요. 아주 잘 나오진 않지만. 근데 이 조회수가 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내 이야기로 연결하느냐. 이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사람 대신 온도계의 싱싱,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 이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고요. 유튜브 강의 사세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이 두 개를 연결시키려면요. 쿠팡의 신박한 절전법, 여기에 내용에 이어서 사람들이 왜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됐을까. 쿠팡에서 주는 물류비용,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업으로 얼마라도 올리려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노력과 체력이라면 나는 한번 이걸 해볼 것 같다. 바로 그게 유튜브라는 거다. 유튜브는 처음에는 쿠팡보다 더 적은 돈을 벌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와 함께 한다면 쿠팡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환경에서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라도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고, 만약에 혼자서 할 엄두가 안 난다면 우리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떠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신청 링크를 놔뒀으니까 거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연결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하나의 한 문장으로 뽑으면 하고 싶은 말을 잘 감춘다. 결국엔 그렇지만 그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거 10가지 못하겠다. 저희 채널에서 보통 한 15분 정도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조회수가. 지금 봐가지고 지금 녹화하는 시간 봤을 때 이거 한 3가지 하면 끝나겠다. 3에서 5가지 정도로 할게요. 이거예요. 근데 정성적 지표, 진짜 이해를 하면은 대박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자, 이게 진실에 가까워요.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녹음기를 팔아요. 누군가에게 녹음기를 꼭 그 사람에게 사야 되는 이유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해볼게요. 뭐 가격이 걔가 특별해, 또는 전문성이 특별해, 또는 친해, 이거예요.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자, 가격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장에서 200만 원인데 가격이 이거 198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격만 싸면은 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큐레이션. 마이크 살 거면, 아니면 노트북 살 거면, 아니면 티셔츠 살 거면, 아니면 뭐 할 거면 그 중에 탑 티어가 뭐야? 아니면 이 가격대의 베스트는 뭐야? 사람들은 실패를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어려운 말로 하지만 헛돈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헛돈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 가격을 낮추는 거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 번째, 전문성이 높거나. 녹음기라는 거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합니다. 전문성이 아주 좋은 거야.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이랑 안 친해. 유튜브의 무서운 점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고객을 내가 못 보는 상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 이 가상의 고객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친하다는 건 뭐예요? 너 근데 전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는 유튜브 만드는 사람이잖아. 녹음의 퀄리티보다 휴대성이랑 배터리 오래 가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 너 결정적인 순간에 녹음 안 돼 있고 이거 꺼져 있어가지고 개고생한 적 있지 않아?
켜져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중요해. 여기 빨간불 들어오면은 이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거 기능적으로 뭐 우수한 거예요? 아니, 기능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속속들이 알고 있어. 우리는 동질감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거 비디오 보는 이유 뭐예요? 하필이면 여기서 보는 이유? 동질감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만들고 돈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이 채널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 이거 보잖아요. 솔직히 유튜브 보면서 이걸 볼 이유는 없죠. 유튜브 보면 훨씬 재밌는 거 많으니까. 근데 여튼 이거예요. 이거 3개. 내가 만약에 유모차 팔아. 그럼 3번은 되게 중요하다니까? 유모차를 통해서 내가 되고 싶은 최종적인 이상적인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의도 더현대 갔다가 부부싸움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야, 친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유모차를 공구를 한다고 해봅시다.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그 유모차와 함께 화목한 가정의 모습들이 피드를 채워. 왜 그래요? 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그 제품을 살 거니까. 그거 뭐예요?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알아. 사람들이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스레드도 마찬가지고 뭐든 뭐 블로그든 뭐든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알아요. 그 모습이 이 친함 또는 전문성 또는 가격, 만약에 판매와 연결된다면 이 모습 중에 뭔가 내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솔직함에도 2가지가 있어요. 솔직함에도 전문적 솔직함이 있어요. 전문적 솔직함이라는 거는 이건 이성적, 친한 솔직함이라는 건 이건 감성적. 좀 더 여러분들이 뉘앙스에 가깝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사실이라는 말에 더 가깝고, 감성적 솔직함은 진실에 더 가까워요. 설득에 더 가깝고, 이거는 공감에 더 가까워요. 증거에 더 가깝고, 경험에 더 가까워요. 얘는 제일 쉽다.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니까. 이 미묘함의 덩어리예요.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어떤 건지 우리가 사례도 들어볼 수 있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상 이거를 이 문장만 보여주면은 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3번째는 이거예요. 자, 데이터와 현실 vs ego. 이 새끼들 나만 노출하는 저 유튜브 얘네들 그거 뭐예요? 세상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세상이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내려와야지.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똑바로 되려면 몸을 펴야죠.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 왜? 이게 유튜브의 굉장히 특징인데 이 첫 번째 거랑 이어져요. 하고 싶은 말이 없는 사람이 유튜브 합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단 말이야. 내가 세상과 다르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세상에 올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돈 벌고 싶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유튜브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뭐예요? 나대고 싶다.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닥치고 살았지만 온라인에 판이 깔리고 나도 내 목소리 내고 싶어. 나도 맨날 박수만 치던 사람에서 나도 사실은 야 이번 학예회 하는데, 학예회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런 거 하는데 이번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나는 계속 가만히 있었어. 내 마음속에 작은 나대미가 손을 들어봐. 야 들어볼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튜브라는 판이 깔리니까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데이터가 어때요? 메타인지를 원하지 않는데 막 시켜줘. 야 너는 조회수 3짜리야. 너 노래 불렀어? 그래 너 16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 그 결과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를 내가 그러면 뭘 개선해 봐야겠다. 내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는구나.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선택을 안 받아지는구나.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얘를 억지로 굽히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으로. 어떤 인플루언서 딱 만났어요. 진짜 화면에서 개쎄 보여. 제정신 아니야. 컨텐츠 보면 미치는 것 같아. 근데 뭐예요? 요즘 시청 지속 시간 얼마나 떨어졌고 댓글 반응도 이만큼 낮아졌고 업로드 타이밍은 좀 조절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장난 아니에요. 감으로 하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은 내가 낸데 안 그래. 이거 보고 딱 바꿉니다. 다른 방향을 해봐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자주 바꿔. 목표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먹방 해보자. 이번에 강아지 해보자. 이번에 뭐 해보자. 목표는 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바꾼다는 거예요? 방법을 바꿔. 방식. 이거를 변경한다. 안 될 때마다 목표를 바꾸면 우리 새로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 지금까지 전부 다 감으로 한다면 목표를 바꾸는 게 맞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오류였던 데이터들이 유의미해지지
지잖아요. 실패라는 것이 유의미하려면 목표를 유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기가 1000개인 객관식이 있어요. 이 중에 답이 답 1개. 근데 내가 첫 번째 문제 냈어. 틀렸어. 두 번째 냈어. 틀렸어. 세 번째 냈어. 틀렸어. 아닌가 보다. 그럼 다음번 보기가 1000개인데 답이 1개의 문제가 또 1개씩 해서 내가 언젠가는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맞는 선택인가요? 아니면 이 문제에 매달려서 보기를 999개를 지우면 결국 답 1개가 남잖아요. 물론 완전히 100% 적합하게 이러진 않지. 이런 걸 하면은 인생이 보기가 1000개의 문제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개념적으로 비유라는 것이 있고 실제 진실이 있어요. 근데 실제 진실은 언어로 기호화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래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이드와 예시와 다방면에서 이해도를 높이게 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튜버들 돈 잘 벌게 하는데 우리 150명 정도가 목숨 걸고 지금 까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돈을 잘 버는 그냥 유명해지는 거 말고요. 솔직히 저는 이 유명해지는 거는 이거는 가르치기 어렵다고 생각해. 누군가는 가르칠 수 있겠죠. 근데 JYP도 실패하는 신인들이 나오고 SM도 마찬가지고 YG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YG K 플러스에 있는 수많은 모델들 중에 여러분들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나도 못해.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유명이랑 상관없다 그랬죠. 조회수가 높던 낮던 일반인이 도달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요. 일반인이 도달할 수 있는 수치. 영상당 1000에서 1만 뷰예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일반인의 최대치가 1만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1만에서 조회수당 만약에 5원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5만 원이잖아. 영상 10개 만들어야 50만 원이잖아요. 세상에 영상 10개 만들 시간이면 그거 가지고 내가 크몽에서 남의 영상 편집해주는 게 낫지. 편당 20만 원씩 받는데. 이거 뭐라 그럴까? 진짜 수익을 내는 이 구조를 배우고 싶으면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정성적인 지표뿐만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이런 유튜브 관련 교육하는 업체 중에 가장 큰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국내에서. 왜냐면 안 하니까. 그냥 강의 한번 팔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실패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전에 비유로 드렸던 1000개짜리 객관식에 대해서 한 800개 정도 틀리면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좀 자세하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가서 읽어보시고 신청 대기를 하시면은 무료 강의가 또 4강이 나갑니다. 무료 강의 4강을 보시고 그래도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러시면은 대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기를 가면 아마 한 900분에서 1000분 정도 계실 거예요. 그 대기가 있는데 왜 홍보를 하냐? 대기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세상 일이 계속 잘 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미스터 비스트도 초콜릿 들고 달리는 거 봐요. 자기 초콜릿 팔려고. 미스터 비스트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광고 안 해? 더 해야지.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거 좀 빨리 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요.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